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 같은 임성의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제가 한의원 멘토링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멘티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할 때 다들 궁금해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는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서 대략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한의원 프로젝트의 개론을 알려드리고자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경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올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멘티들에게 사전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현재 우한 형제들에서 테크니컬 PM을 맡고 있고요. 19년 동안은 자바 개발자로 주로 백엔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은 테크니컬 PM으로 저희 회사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프로젝트의 PM을 맡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한인 멘토링의 멘토링을 해왔고요. 지금 대략 한 13년 동안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2016, 17, 19년 올해 멘토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년 5개 내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다수 팀이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그리고 전시를 해왔습니다. 이 질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함께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진행한 멘티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멘토링을 처음 겪는 학생 입장에서 멘토에게 궁금한 게 있다면 무엇인지 해서 받았고요. 첫 번째 멘토링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질문인데요. 진행 및 주제에서는 한일 멘토링을 어떻게 하면 잘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일 멘토링을 진행할 때에 시작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멘토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멘토님이 어떤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걸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맞춰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과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은 한의원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초 지식이 있을까요? 라는 거에서 기초 지식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그 부분에서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면은 튜토리얼 정도 그리고 어떤 거를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에 관련돼서 어떤 기술들이 최근 쓰이고 있는지를 좀 조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행하면서 시기별로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행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쯤 진행하겠다라는 거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만큼이라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시점에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어떤 모습인데 그 모습이 정말 끝까지 진행하다 나오면 그때야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만들어 보고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같이 피드백을 주면서 이전 거를 이제 다 흐트러뜨린다, 다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보면은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볼 수 있는 게 빠르게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 팀의 주제나 기업에서 있었던 경험들에 대해서는 한의음 사이트를 잘 활용한다면 이전에 출품했던 작품 그리고 우수한 작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팀워크와 멘토링과의 관계인데요. 저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잊지 않고 꾸준히 다시 만나기는 참 한참 안 만나다가 다시 만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잊지 않고 꾸준히 멘토님도 우리와 함께 성장할 팀원이라고 같이 고민하면서 가면은 그러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에 대한 질문도 많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는데 모든 거의 결론을 얘기 드리면은 우리의 목표이지만 평가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점을 가지고 좀 설명드리면은 한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첫 번째는 누굴 위하여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지 라는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그에 따라서의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어떤 완성도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이라도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프로젝트가 어, 완성되는지 완성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라는 첫 번째 부분, 그 다음에 그걸 위하여 여러분들의 기술적인 어떤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이인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난이도가 현장에서 있는 뭐 것처럼 완성도 높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상황, 그리고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걸 충분히 감안하고 프로젝트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더라도 그 어떤 제한적인 상황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가 좀 더 드러날 수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전체적으로 다 흘러갈 수 있도록 완성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의엠 대회에 관련된 부분, 공모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오는 그 시점에 자세한 얘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멘토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가 사실은 이 동영상을 찍으면 그러면은 처음 멘토링을 경험하는 멘티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낙을 했는데요. 자, 이 멘토님들은 현장의 경험을 가진, 다년간의 현장의 경험을 가진 현업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누가 시켜서 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학생들을 사회 나갈 준비를 돕는 자원봉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모든 멘토님들이 다 가르쳐 줘야 되는가 라는 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동영상에서 봤는데 선생님과 강사에 대해서 비교한 경우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을 평가하시는 분이고, 강사님은 강의를 가르치시고 학생들이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된 거가 있었는데, 멘토님은 여러분들을 평가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현장 입장에서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솔직한 대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이쪽 길은 이런 모습이 있어, 그 다음에 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어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만나기 어려운 그런 그 현장에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주기 위해서 준비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관계가 이제 흐트러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서로가 기대감이 다른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데 중간에 멈춰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사실은 힘이 빠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처음 단계에서 멘토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기대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져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의원 프로젝트를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거에서 아래 나와 있는 얘기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멘토와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인이 되고 나서도 내가 이런 고민들을 누구랑 나눌 수 있지? 라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을 아는 분이 한 분 더 있다 라는 게 또 든든한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이 한의원 프로젝트의 중요한 또 목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의원 공모전에 대해서도 내 공모전에서 좋은 결과 나왔어 또는 나오지 않았어에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그 노력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다른 팀들의 노력의 결과는 어떤 건지를 보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와서 보는 거하고 같은 기간 동안 노력했던 내 어떤 노력에 저 친구들은 어떤 고민을 했는지 나랑 같은 고민을 한 작품도 만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만큼이라도 좋은 거는 전시가 됐을 때 전시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시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질문이 사실은 면접장에 가서 또 받게 되는 질문과 또 똑같은 맥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한의원 프로젝트의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그 멘티가 있었는데요. 어떤 서비스를 구현하고 싶은데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기획을 할 때 실무적 관점에서 별로인 것이 무엇인지 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적정 기술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면 서점에 그 책들이 이제 꽂혀져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책은 이제 좌판에 누워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베스트셀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간 도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스터디셀러 이렇게 해서 많이 꾸준히 팔리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 누워 있는 책들을 보면은 아, 요새 어떤 기술이 많이 사용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급적 그 누워 있는 책들 중에서 기술을 선택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기술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 네다섯 군데를 보면은 그런 공통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게 내 차별화를 위해서 새로운 걸 한다라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뽑을수록 그곳에서는 더 이 기술이 좀 더 성숙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배워갈 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른 선배 개발자 분들이나 엔지니어 분들이 했던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획에서는 누가 쓰는지라는 그 사용자 중심의 기획과 프로젝트 진행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고, 어떤 경우에서는 그냥 튜토리얼 따라하는 거 외에는 사실은 어떤 특장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끝까지 지금 몰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로인 거는 누군가 대신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 대신해 주는 거는 좀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이라기보다는 점점점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문서를 읽는 법이 어렵습니다 라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또 개인적 견해를 좀 얘기 드릴게요.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는 영어는 독해력이 제일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도. 그런데 그 독해하기에도 양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더욱이 내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 번역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뭔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중에서 습득하거나 선택할 때에는 좀 도움이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영어로 되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공략법은 서문 읽고 그 다음에 예지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리면은 GitHub에서 사용 사례를 이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라이브러리에 사용하는 펑션의 정말 실제적인 예제들을 거기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통해서 좀 내가 레벨업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주로 어떤 게 막혔을 때, 튜토리얼은 되게 쉬운데 실제로 내 쓰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른 것보다도 에러를 읽는 법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러를 보면은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서 그걸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됐을 때에는 배워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인프런 같은 교육 컨텐츠를 보고 따라하고 배워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멘토님들한테 질문을 드릴 예제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멘토님들이 또 친절하게 답변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의 생각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멘토님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면서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좋은 질문일수록 더 좋은 답변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3번처럼 개발자로 어떤 능력이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서는 첫 번째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서 더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1학년 6년 동안 다닌다고 해서 6학년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어려운 레벨로 올라가야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 다음에 코드에서 손을 떼지 않고, 그리고 계속 코드를 꾸준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
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멘토님들한테도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하면서 이제 적어도 이제 바닷가에서 발가락 하나 담그는 정도의 역할이 제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2020년도가 여러 가지로 기억이 될 거예요. 저도 정말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의원 프로젝트가 좋은 추억으로 좋은 경험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멘토 그리고 다른 팀원들 그리고 또 한의원 사무국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좋은 경험들 그리고 재미있는 경험들 그리고 뿌듯한 경험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